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면서 늦가을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늦가을 산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가을 산불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악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늦가을 산불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횟수는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2년에는 197건이었지만 지난해 349건으로 1.8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피해 면적은 72헥타르에서 766헥타르로 거의 10배 정도 넓어진 상황입니다. 네.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산불은 9월까지만 해도 632건으로 집계됐고요. 또 최근 10년 평균인 481건보다도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11건은 100헥타르 이상의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로 총 한 2만 4천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3월에는 경북 울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산불이 강원도의 삼척, 영월, 동해, 강릉까지 퍼지면서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낳았었죠. 네. 그래서 이 추산해보면 축구장 면적 한 4,621배 이르는 산림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건으로요. 최근 5년간 11월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11월 4일 오후 3시에는 또 안동시의 와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청송에서도 불이 났지만 이 두 불 자체는 주불 진화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날 그 안동시 와룡면에서는 산림소방당국이 헬기 한 대와 장비 5대, 또 대원을 10명 이상을 투입을 하면서 25분 만에 주불을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같은 날 오전 7시에 군위군 우보면에서도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요즘엔 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사고도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곳에서도 헬기 1대, 장비 16대, 그리고 대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주불을 빠르게 진화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산불의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특히 올해 11월 산불 발생 위험은 과거의 39년 분석 자료 중에 상위 3번째로 특히 매우 높은 수준,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는 낙엽이나 뭐 이렇게 잎이 좀 바스락거리면서 많이 말라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좀 큰 불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 좀 살펴보면 기상캐스터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는 말이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듣는 이야기로만 넘길 때가 있죠.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종합해보면 이번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이 네.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림당국이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 115곳 탐방로를 한 달간 통제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립공원 내 115개 탐방로가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통제가 되게 됩니다. 일부 구간은 그냥 일부만 통제하는 구간도 있고 또 완전 통제되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산행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115개 탐방로는 산불 우려에 따라서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은 단풍철을 맞아서 탐방객들이 늘어난 데다가 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설악산 오색부터 대청봉 구간, 그리고 또 다른 115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구간은 총 449km에 이르는데요. 네. 이 28개 구간, 253km 구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구간은 평상시와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방로 통제 구간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는 그런 습관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도 가을, 겨울철 산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방문객들도 저는 산불 때문에 이 산을 방문하실 때는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등산객이나 주변 주민의 과실로 인한 산불이 밝혀질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처해질 수 있고요. 네. 저는 이런 조치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일부러 내시는 분들은 잘 없겠지만 혹시나 그 산불이 날 걸 예비해서는 이런 벌금형이 있다는 거, 또 징역이 있다는 거는 마땅히 해야 하는 대처라고 보고요. 이 외에도 산림 부근에서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산림 주변 영농 부산물 소각 시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해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그 영농철에 수확하신 이후에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가을철 산행이 좀 늘어나는 만큼 꼭 방문 전에 탐방로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서 가을철 산불과 초대형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산림청이 지금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공동 대응을 위해서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을 산불 현장 통합 지휘 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해서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지휘 체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따라서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은 저는 좀 괜찮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원자력 발전소와 석유 가스 비축기지, 또 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 시설, 반경 5km 이내에 산불이 발생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관 기관과 또 협력 기관에 대처 가능하게끔 지금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 발생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산악 기상망을 확충해서 산불 위험 예보 예측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네. 또 불꽃, 연기, 온도 감지 센서와 같은 산불 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CCTV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성 등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와 예측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산림청의 대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진입로를 지금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가뭄 등에 대비해서 산불 취약 지역과 그리고 마을, 주요 시설과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 주변에는요. 다목적, 그러니까 물 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물을 가둬두면 아무래도 필요할 때 빨리빨리 끌어다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사방댐을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산불 진화 인도는 기존 이 산불 진입로, 진화 진입로를 기존 357km에서 3,207km로 늘리고요. 다목적 사방댐도 43개에서 63개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침엽수나 생활권 주변은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간 벌채를 하고요. 또 이제 산불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나무들로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또 산불 예방에서 숲 가꾸기를 확대한다고 이렇게 산림청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밖에도 또 다양합니다. 간략하게 짚어보면 산림청의 주력 헬기를 초대형 기종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불 진화 자원들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담수량이 많고 또 산악 지역에서도 운행 능력이 우수한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헬기로 물주머니 등을 운반해서 고지대에서도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산림청이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북 동해안 산불 대응을 위해서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를 설치하고요. 체계적인 진화 인력과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지금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강화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가을 겨울철에는 산불 일어나는 일이 조금 적었으면 합니다. 네. 또 산림청에서는 이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또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는 연말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원을 한 2,500여 명 정도를 집중 배치하고요. 네.
또한 시군별로 기동 단속반도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시에는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천여 명과 또 가용 헬기 34대가 출동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4년간 도비 220억 원 정도를 들여서요. 소방헬기 경납고와 차고를 갖춘 신청사를 건축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는 소방헬기 배치와 도내 산림 현황을 고려해서 북부권에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올해 본 예산 집행 잔액과 추경 등을 활용해서 산불 전문 진화 차량 2대, 그리고 총 12대 차량 구매를 하는 등 이런 장비 보강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도 별도로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세우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봉화군을 한번 살펴보면요.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불 취약 지역 감시 활동에 산불 감시원 9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간 지역이고 네. 또 인접해 있는 산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지금 48명을 3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산불 진화용 헬기 1대를 지금 임차한 상황이고요. 또 산불 발생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출동으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방서와 유관기관,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산불 방지와 산림 전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가을철 산행 증가로 인해서 산불 예방이 참 필요해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죠. 입산 통제 그리고 화기 소각물을 방지해서 이런 구역을 지정해서 허가 없이 입산을 할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안동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주요 상정상부에 산불 감시 초소 28개, 또 무인 감시 카메라 11대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산불 감시원 169명을 활용해서 산과 가까운 곳의 각종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배치해서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옆 동네 예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예천구도 살펴보면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역시나 나서고 있습니다. 예천구는 지난 11월 1일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의 발대식을 가지고요. 본격적인 산불 방지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군청을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산불 취약 지역에는 더욱더 이걸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논두렁과 밭두렁, 또 농산 폐기물 소각을 강력하게 단속하고요. 적발할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요. 산불 조심 현수막과 깃발들을 일부 배부 설치해서 산불 예방 활동에도 경각심을 한층 높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불 전문 인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력 현황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산불이 발생하면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헬기에서 내려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공중 진화 대원도 있고요. 네. 또 기계와 장비 시스템, 전문 장비를 다루는 산불재난 특수 진화 대원도 이 전문 인력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문 인력들을 전국에 살펴보면 한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좀 생각보다 적은 수치죠. 네. 네, 최근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문 인력과는 별도로 산림청과 전국 자치단체는 인력 보강 차원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화, 안동, 예천에서도 지금 산불 예방 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방 진화대의 경우에는 개별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불을 감시하거나 또 규모가 작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 요원들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전문 인력, 공중진화대원이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처럼
확실히 그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 네. 좀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아, 네, 또 50대 이상의 대원은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네. 알려졌는데요. 그중 65세 이상 대원의 비율이 33%를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기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또 혹은 뭐 이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예산 문제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런 예방 진화대가 저는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사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그분들이고 네. 또 혹시나 지름길이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초동 대처에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평균 연령이 61세라고 네. 하셨는데 유독 예방진화대에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방 진화대의 경우에는 1년 중에 산불 주요 기간, 봄이랑 가을에 아무래도 산불이 많이 일어날지 않습니까? 그때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급여도 일당 7만 원의 최저시급 수준이라서 젊은 층이 유입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획했던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지역에 또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젊은 층이 자리를 잡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연령대가 올라간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해 선발을 살펴보면요. 대형 산불을 겪었던 경북 지역은 전체 모집 인원이 한 1,100여 명 정도 됐지만 한 950명밖에 채용이 안 됐고요. 네. 또 경남 지역은 1,000명 중 가운데 약 한 900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선발하려던 인원의 한 80% 수준만 채우게 된 거죠. 네.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진화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또 자치단체에도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도와, 시에서는 예산 관련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울진 산불에서 전국에서 동원된 예방 진화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선 이 예방 진화대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이 예산 확보가 많이 밀리고 있다고 해요. 그 기후 변화로 사실 갈수록 빈번하게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뤄진 만큼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국 산불학회장은요, 아예 지자체 소속 산불 예방 진화를 위한 전문 상근직 인력 채용을 늘리는 건 어떠냐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이 딱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됐을 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또 굉장히 손이 빠른 숙련된 기술자들이 투입이 되면 산불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늦가을 산불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사실 1년 중에 최대 산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산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살피고 경계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에 갈 때는 일단 라이터와 같은 화기성 물질이 내 몸에 지니고 있는지 또 배낭에 들어있는지 이런 걸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산물을 수확하고 볏짚이나 폐기물을 폐기하고 소각할 때도 한 번쯤은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탈만한 소지가 있는지 또 지정된 장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사실 발생하면 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산불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산불 예방을 방지해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을철 산불과 관련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